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죠. 그래서 사주세요 입장에서 이 지성과 미모의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역시 영상으로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가장 흥미롭고 또 알아두기에 좋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궁합이죠. 궁합에 대해서 여러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궁합. 네. 사실 명리의 어떤 고서, 서적에도 많은 포지션이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거의 되게 미비해요. 해서 궁합은 우리 사주 명리로 보는 거야, 보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왕왕합니다. 예. 근데 궁합이다라는 것은 이런 접근으로 해보면은 그래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관계를 필연적으로 상호 맺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특수관계가 있죠. 특수한 관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모님, 형제. 네, 이 형제는 남매, 자매 다 포함시킬게요. 그리고 부부. 자, 여기서는 또 우리가 천륜이 있어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 네, 이 두 개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부모님과 형제는 천륜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는 사실상 선택하지 않습니까? 막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점지해준 사이입니다. 어려도 결혼해야 돼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어느 순간 사랑의 스파크가 팍 켜서 콩깍지가 씌워져서 막 그냥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선택을 도와준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궁합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남녀가 와서 궁합을 봤는데 정말 엉망이야. 그러면 결혼 안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리함에 대해서는 가져가는 거고, 불리함에 있어서는 A의 남자, B의 여자 모두가 알아두고 가자라는 거예요. 네. 이미 기혼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서 경제활동까지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우, 이 여자는요, 이 남자는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우리가 파악해보고 좀 더 원활하고 좋은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의미로는 궁합이 꽤나 중요한 영역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궁합의 유래를 좀 보면요, 여러분. 대체로 뭐 그냥 추론하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한나라로 추정합니다. 한나라. 중국이죠, 중. 네. 근데 한나라가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한나라 입장에서 오랑캐. 예, 여기는 흉노족이죠, 흉노. 이 흉노가 여러분 전투력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해 이러죠. 그리고 흉노 입장에서는 뭐야 한번 해봐? 막 이런 관계예요. 그러다 이제 여기 흉노에서 한나라 공주님 결혼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 여기 대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공주를 우리 입장에서 오랑캐인데 이렇게 결혼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죠. 그래가지고 이때 구궁궁합 이걸로 해서 이 공주님과 혼인을 맺어야 될 흉노족의 어떤 대상을 봤더니 우리 한나라 공주는 일찍이 과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구궁궁합으로 했더니 자, 한나라 공주가 과부가 될 것 같아요 라면 결혼한 대상은 죽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구궁궁합법으로 인해서 결국엔 결혼은 하지 않았다. 혼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아이러니한 거는
궁합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 방법이 구궁궁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궁궁합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명리적인 관점에서는 에이, 이렇게는 안 봐요. 네. 그래서 유래가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오면 조선시대에도 우리 궁합을 꼭 봤어요. 자, 조선시대 시대적 배경은 어때요? 네. 가문이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20년대생으로 잘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얼굴도 보고 결혼을 했대요. 즉 남과 여의, 즉 당사자, 결혼 당사자의 어떤 의견 혹은 그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인 즉 이 남자가 어떤지 이 여자가 어떤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당시 시대상은 남자의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하던 시기죠. 예. 그래서 남자 집에서 보냅니다. 여자 집으로. 예. 사주단지. 사주단지다라는 것을 보내요. 뭐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방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이 남자의 사주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보고, 아, 사주를 보고, 이놈은 상관을 쓰는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 민속 조사 보고서 이런 데도 있고, 예. 또 한국 민속 대관에 이 뭐였죠? 네 글자? 관혼상제편. 네, 이런 데에도 근거 자료로 대한민국도 사주 단지를 주면서 서로 어떤 혼인에 있어서 알아보려는 노력들을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궁합을 보더라. 자, 현대 사회로 잠깐만 넘어올게요. 보겠습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한나라와 흉노족의 관계가 됐던, 대한민국의 어떤 가문과 가문과의 관계가 됐던, 남녀가 같이 지내는 것들이 녹록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때요? 현대사회는 동거하고 결혼합시다 라는 얘기들도 지금은 그렇게 어머머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는 안 보이죠. 아, 그렇구나 정도 되잖아요. 이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즉 남녀가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 중에 결혼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궁합을 봐야 돼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뒷단에 제가 속궁합 얘기도 하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다 맞춰보고 가잖아요. 그쵸? 이게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럼 여러분들 뭐 아이고 사주세요 너만 그랬어 뭐 이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예, 그만큼 어떤 성생활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궁합이라는 것이 뭐 절대적이야 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 관계의 유불리를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 왜 사실 뭐 동거를 해서 뭐 속궁합을 맞추고 뭐 이 사람의 집안 배경이 어떻고 그래서 결혼을 해도 힘들어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서 궁합이 과거에 이런 유래가 있었고 현대사회에서 이 유불리를 위한 것이 궁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그냥 궁합하니까 뭐 일지, 충 보고 뭐 이런 공식적인 거 말고도 우리 뒷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궁합이란 게 과연 잘 적용이 되느냐 좀 이런 것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가 정해지는 원리는 어떠한 사람 A라는 사람이 탯줄을 끊죠. 탯줄을 딱 끊는 순간 폐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건 들숨이겠죠. 숨을 들이마셔야 뱉을 거 아니에요. 이때, 지금 이 순간, 그때 자연의 기운을 호흡한다라고 해요. 자, 이 자연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 대자연을 보십시오. 이거 대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나무, 바위, 막 산, 강, 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예.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 해서 자연은
전 우주를 포함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폐호흡을 할 때 전 우주의 기운을 들여마셔서 그거는 지금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언제 탯줄을 딱 끊어서 처음 들숨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잘 코딩해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서 부여받은 거.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자연의 기운을 부여받은 거라고. 자, 근데 여러분 위에 10개, 아래 12개죠.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8글자예요. 이건요, 여러분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 자체는 다 안정적이기보다는 불안정적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그래. 예. 자, 한 명의 어떠한 사람도 불안정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 불안정한 사주를 2개 갖다 대고 하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죠. 즉 불안정과 불안정이 만났기 때문에 더 불안정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떡할래?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육아,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같이 오랜 시간을 살아갈 텐데 그거에 대한 유불리를 이제 따져야겠죠.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스파크 같아서 사랑하는 거. 그 호르몬 2년 간다고 하잖아요, 2년. 예, 과학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훗날 혹은 근래 가까운 미래에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이 좋지 않아요 라고 해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보통 안 좋아요. 그렇다면 안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어떻게 하는 건 결국 감정적인 영역이 클 텐데 그것들도 우리가 잘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애가 타죠 막. 아 사주세요. 됐고 알았어. 빨리 궁합 보는 방법이나 말해 임마. 예?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그죠? 예. 자, 고서 적천수가 얘기합니다. 부처, 인연, 숙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남자, 여자, 남편, 사내부 아니 맞죠? 사내부 아내잖아 이건. 남편과 아내는 인연이에요. 네. 근데 얘가 숙세 이렇게 붙이면 얘는 전생에. 전생에 레는 오다라는 뜻이죠. 전생에서부터 오는 인연이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왜? 우리 전생의 부부는 앙숙의 관계다라고 하잖아요. 네. 적천수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명리정종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궁합을 보는 것은 음양, 오행, 육친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본다는 건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요. 그러니까 우리 고서에서도 요 정도 나와 있어요. 예, 그 뭐 궁합은 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디테일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우리 과거의 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예. 부처 인연 숙세래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내 남편이 전생에서부터 나와 인연이 됐구나.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예,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인생은. 궁합을 보는 방법이죠, 이제 방법. 어떤 방법으로 봐야 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남녀 관계를 사주로 본다는 건 그냥 궁금한 거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일간을 봅니다. 네. 이렇게 나눠 있구나. 일간을 봐요. 이렇게. 일간에 뭘 봐요, 여러분? 음양, 오행,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 있죠. 충, 형, 뭐 합,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과거에는요, 얘를 좀 많이 봤어요. 연지를. 네. 왜 우리가 막 금묘화실 이래서 요게 시작이잖아요, 막. 그래서 이거는 내 조상의 어떤 기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현대사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로. 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 이 오 각각의 기운들. 요걸로 해서, 뭐, 나머지도 당연히 고려는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네, 이 자리. 왜 그럴까요? 이건 정말 딱 나잖아요, 나. 네, 거기다 여기는 배우자의 자리죠. 네,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지, 이렇게 괜찮은지 보는 거죠. 물론 나머지 것들도 봐야죠. 이렇게 각자의 궁의 자리로서 합을, 충을, 형을, 그쵸? 그러면 합은 좋고 뭐 충은 어떠냐 이랬을 때 합은요 우리가 6합, 뭐 3합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을 길흉으로 본다면 얘들은 그래도 길하다. 예. 그리고 충형은 좀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계에서. 요거 너무 쉽죠, 여러분. 요거 많이 알 거예요. 요거는. 예. 그러면 이 천간의 합은 우리 천간 뭐라 그랬어요? 천간은 드러나는 것들, 정신적인 것들 이런 거죠. 예. 천간의 합이야. 남녀 둘이. 그러면 얘는 마음이 잘 맞아. 마음이. 예. 마음이 잘 맞는 건 정말 포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보통 여기 있죠. 일지의 합. 요거 뭐라 그럽니까, 요거 우리가 좋아하는 속궁합. 요게 보통 속궁합으로 좀 잘 맞아.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속궁합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궁합 보면 한 요 정도 봐요. 각자의 합들 보고, 네, 뭐 좀 더 추가되면 원진살이니 뭐 그런 것도 보겠죠. 예. 보통 요렇게 본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자,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어요. 얘 여자. 그러면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각각 사주에서 음양을 봅니다. 음양. 네. 얘는 전체적으로 막 목화가 많고 금수가 많아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행 단위를 보죠. 오행을 보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어떤 남자가 오화예요. 오화. 지지가 오화야. 예. 그러면 자, 음양으로 따지면 얘는 뭐예요? 화기운이잖아요. 화기운. 그쵸? 근데 오화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좋아요? 자수가 좋겠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각자 자리마다 다 충이죠, 여러분. 충. 예. 오행을 볼 때 이렇게 충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해수가 들어오는 게 낫겠죠. 예. 해수가 훨씬 낫겠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양 오행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용신 봅니다. 용신. 용신은 내 사주에 어떤 게 용신이야. 그리고 이 여자 사주에도 어떤 게 용신이야라고 하면은 얘네 둘의 관계가, 용신의 관계가 생조의 관계인 걸 봐야 돼요. 생조. 양쪽 다 생조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용신으로서 생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고요. 네, 뭐 용신이 합을 한다? 이것도 괜찮겠죠, 여러분. 용신이 충하면 어때요? 두둥 별로죠. 네. 자, 네 번째는 조우를 봐요. 조우. 자, 요거 1번과 4번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음해. 음은 뭐예요? 수렴해. 근데 반대편도 수렴해. 그럼 둘 다 수렴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티키타카가 될 수 있는 어떤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조우.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신살을 봐요. 신살. 신살은 뭘 보냐면 천을 공망도 여기다 할게요. 공망, 원진. 자, 천을은 내가 갖고 있는 천을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천을이 똑같아도 좋겠죠. 왜? 운에서 천을을 같이 봤죠. 그런데 그것도 좋겠지만 내가 천을귀인이 예를 들어서 제 천을귀인이 A라는 천을귀인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내 원국엔 없는데 내 배우자의 자리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천을귀인을 내 배우자가 갖고 있구나. 그쵸? 그럴 때 볼 수 있고요. 같이 갖고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공망은 뭐예요? 이 사람의 공망이 이 사람의 공망과 같아. 네, 그거 보는 겁니다. 왜요? 공망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는 운이 계속 순환하면서 결국엔 공망이라는 계절을 맞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공망이 같아요 라는 건 같은 공망의 시기를 맞는 거죠. 다시 말해요. 천을귀인도 마찬가지랬죠.
천을기운이 만약에 같아. 그러면 운에서 들어올 때 천을도 같이 맞겠죠. 예, 이 둘은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예, 좋음과 안 좋음, 이겨내야 될 시기와 또 내가 잠깐 후퇴해야 될 시기들, 그런 시기들을 신살적으로 봤을 땐 운명 공동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진. 원진살 어디 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요. 원진살. 예, 여기를 보고 요렇게 원진, 요렇게 원진이 있을 때는 좀 별로죠. 예, 원진 이런 거잖아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지만 너무 먼 그대, 멀리 있지만 또 가깝게 가고는 싶은 그대. 그래서 가까이 가면 또 너무 먼 그대. 이게 원진살 아닙니까? 예. 남녀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일지를 중심으로 양력. 이렇게 원진살이 있을 때는 조금 별로야.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계고도 봅니다. 계고. 계고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주를 볼 때 계고랑은 조금은 달라요. 의미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좀 기술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요 정도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 6개 봐야 되죠. 이건요, 사주를 못 보면 궁합을 못 해요. 그래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궁합입니다. 물론 그건 장명도 마찬가지겠고 뭐 태길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메커니즘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시를 들면서 한번 가보죠, 여러분. 네, 이 남자, 이 여자. 네. 자, 요렇게 궁합을 본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먼저 둘 관계를 볼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좀 봐야겠죠. 보죠. 병신합, 각기합. 네, 얘도 합으로서 묶일 수는 있겠죠. 물론 월지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방합은 성립할 수 없어요. 네, 이 사주 보면 이 형, 반형이죠. 반형. 반형 있고 얘도 합할 수 있고 이런 구조죠. 정임합도 되죠. 음양적으로 먼저 보자는 거예요. 이 사주는 월지의 사화, 그죠? 그리고 화, 목. 금수가 가장 끝에 자리에 있잖아요. 네. 양합니까? 음합니까? 기본적으로 월지를 득한 원령의 상태인데 이게 화죠. 그리고 여기는 양한 기운의 남자구나를 알 수 있죠. 네. 자, 이게 1번이에요. 저 1번 음양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나마나 이거 음하잖아요. 이 여자는. 음한 여자. 왜요? 자수, 임수, 막 축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음양의 관점, 즉 조우의 관점에서는 괜찮죠. 네. 서로 상호 보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신을 보자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용신을 본다? 좀 어려워요. 네, 용신 보는 게. 네. 신약하지도 신강하지도 않은 사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용신 잡기가 좀 어려울 때는 내가 가장 쓸 수 있는 기운들로서 내가 손상당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기운을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네. 기토로 잡습니다. 야, 합을 하잖아. 손상당했잖아. 근데 갑기 합은 토죠. 결국 그러면은 갑목이 토가 되는 거예요. 얘가 토가 되는 건 아니죠. 얘는 원래 토성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얘네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제왕의 12운성을 갖고 있어요. 네, 써야죠. 그래서 억부적으로 보면은 얘나 얘인데, 예, 얘는 공망이고, 얘는 합을 하죠. 손상당하죠. 병신합은 수로 가잖아요. 묶여있죠. 예, 그럴 때는 가능하면 천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강한 기운. 네. 그리고 여기 이 여자에게 용신은 뭘까요? 일단은 임수는 아니겠죠. 임수는. 수들은 아니잖아요. 예. 축도 용신을 잡으려니 형으로서 다소 좀 불안정하죠. 그러면 목이 되겠죠, 목이. 네. 근데 얘 목욕이에요, 목욕. 목이. 용신을 잡았는데 12운성상 그래도 시행착오 실패의 기운이 목욕으로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용신으로 잡아야죠. 네. 우리가 용신을 잡았을 때 보면은 갑과 기는 합을 하죠. 용신이 합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네. 그래서 용신이 합을 한다. 용신의 합.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 오행은 어때요, 여러분? 두 번째 오행. 오행을 보는 건 이제 드디어 궁합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 자,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본댔죠. 일지. 병임충이죠. 예. 병임충. 병임충. 그리고 두 번째. 진술충이죠. 또 있나요? 요. 뭐 얘네 둘 해도 자묘형이네요, 얘도. 예, 자묘형. 자,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은 거, 파란색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궁합을 볼 때는요, 아, 별로 안 좋은데 관계가. 아예 안 좋잖아요. 이 일주가 충이잖아요. 일주가 아예. 예, 일주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사주, 이 남자와 여자가 선생님 저 사주 좀 봐주세요.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좀 많이, 이거 마음에 많이 걸리죠. 궁합을 보통 이렇게 보니까요. 안 좋아요. 아,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어가 보자고요. 자, 신살적으로 보죠. 그 천을기인을 보면, 여기는 이 여자에게 천을기인은 사와 묘죠. 있나요? 사, 묘 있죠.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편 될 사람이 내 천을기인을 갖고 있네. 알 수 있죠. 네. 이 남자는 여자에게 여기 천을기 뭐예요, 여러분? 유해. 없죠. 네. 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 좀 손해보는 느낌 나죠. 아, 뭐야. 왜 나만 천을기인 있어? 이렇게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쪽 편에 천을기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 그리고 공망 보죠, 공망. 공망은 남자의 공망은 자축, 여자의 공망도 자축이죠. 자, 여러분, 공망이 같다. 앞단에서 말씀드렸어요. 운명 공동체와 같다. 내가 자와 축이 있던, 이 여자가 자와 축이 있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같은 시기에 공망의 기운을 받는다. 공망의 계절로 들어간다. 왜? 운은 계속 흐르니까. 예. 공망이 같으면 생중동거 사즉 동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서 같이 살고 죽어서 같이 묻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박완규 씨가 많이 불렀죠. 노래를 천년의 사랑이다. 예, 그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서 공망이 같다라는 것만 해도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럼 이거는 좀 괜찮죠. 예, 괜찮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 계고 봐야 된다 했죠. 계고. 계고는 특수할 때 보는 거예요. 왜? 토끼리 하는 게 계고니까. 지지에 진술충이 있었죠, 여러분. 진술충. 그러면 계고되는 것이 얘한테는 뭐가 계고돼요? 을, 개. 얘는 술토는 신정무죠. 신정. 자, 개수, 정화.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얘는 양했잖아요, 기운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필요한 음의 기운, 개수가 들어오면은 좋죠. 그리고 요즘은 음했죠. 근데 정화가 계고돼서 올라올 수 있죠. 그럼 좋죠. 그러면 막 이러. 야, 이거 못 올라오잖아. 야, 이거 정화 있는데 어떻게 계고돼? 이거 못 올라오잖아. 여기는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사주를 볼 때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나에게 유리한 기운을 같이 충으로써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도 좋게 볼 수 있다. 요 말씀 함께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충이 됐어요, 형이 됐어요 라는 것도 마냥 안 좋아요가 아니고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봐야 돼요. 네, 요 정도는. 그러면 막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 자, 이 둘의 관계는 음양은 괜찮죠, 서로. 화기운, 수기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오행 단위에서든 좀 안 좋죠. 오행 단위 이거였잖아요, 이거. 네. 용신의 뭐 생존 대 생존은 아니죠. 뭐 기토와 갑이니까 목극토니까 이건 좋지 않은데 화분하니까
그럼 보통 세모 정도 하자. 네. 조후도 괜찮아요. 이 둘은 신살에서도 뭐 천을 세모 한 명만 갖고 있을까. 근데 공망이 같아서 생중동거 사죽 동열할 수 있으니 요거 하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고로서 남자에게 필요한 계수, 여자에게 필요한 정화를 얻을 수 있으니 이 또한도 괜찮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봐도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점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떨어져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 6개 중에 4개 정도 맞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예. 하나도 안 맞으면은 좀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궁합은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 한두 개 얻어갈 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예. 보통 어디까지 봐요? 보통 요거 보고 예. 보통 한 요 정도 봐요. 요 정도에서도 신살에서도 원진을 좀 주로 보고.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봤죠? 요게 1번의 과정이에요. 궁합을 보는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요, 이 사주에서 어떤 게 좋은지, 이 사주에서 어떤 게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맞춰가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4개가 맞니, 3개가 맞니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이 왔으면 이 남자에게는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이런 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메꿔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 예를 들면요, 이 남자는 정제와 합을 하고 있잖아요, 일간이. 그쵸? 유리한 거예요. 예. 이 여자도 정제와 합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자에게 재는 남자는 아니죠. 관이 남자죠. 이 평관 깔고 있잖아요. 평관. 예, 또 형으로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중요하다. 사주를 분석해서 그 사주의 어떤 캐릭터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이거죠. 그러면 자, 사주의 유래, 사주를 봐야 되는 이유, 이제 사주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주 분석을 통해서 사주의 장단을 나눠보는 것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를 잠깐만 하면 첫 번째, 사주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 네, 이게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죠. 뭐 음양 오행을 보고 뭐 용신이 어떠니 막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주 분석을 통한 상호 간의 장단점. 네, 이것도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각자의 입장. 네, 지금 이거 세 번째 거 할 거예요. 자, 내가 남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겠어요? 그 여자의 사주로 볼 때. 남자가 이제 여자를 보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 사주로 볼 때는 재생관이 있느냐 보죠. 재생관. 왜냐면 여러분, 남자 입장이에요. 남자는 재생관 있는 여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관은 남자를 의미하는데 그거를 생존해 줄 수 있는 사주냐. 그쵸? 그리고 식상도 좀 봐야 됩니다. 식상. 왜냐면 식상은 또 자녀의 기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은 건 뭐겠어요? 인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관의 기운을 빼갈 거죠. 네. 그리고 또 관이 사주 구조에서 고립이 돼 있어요.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주의 여자면 조금 어떡하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비겁은 강한데 관이 약해.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런 사주 보고 막 보통 그런다면서요. 뭐 남자 잡아먹을 사주니만. 예. 그런 건 아닌데 유불리에서는 이러면 그래도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관이 너무 강해요. 관이 너무나 강해.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관이 너무 강하면요, 남자는 끊임없이 이 여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혹은 관이 너무 많으면
이 여자가 너무 예민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 좀 봐주세요. 저 결혼할 건데 어떠세요? 네. 그랬을 때 한 요 정도 관념으로 좀 보면 요거는 딱 결혼을 위한 남자의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네. 이런 여자 사주가 안 좋은 사주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자 보죠. 내가 여잔데, 이 남자가 저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남자인데 어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식상 생재 봐야 됩니다. 왜요? 쟤는 여자죠. 식상은 생해 준다고요. 식상으로. 그건 뭐예요? 이 여자는 사랑받을 수 있어 없어를 보는 거죠. 이거. 네. 이게 1번. 제일 중요해요. 생재가 돼야 돼요. 생재가 돼야 여보 이뻐. 여보 오늘 너무 좋아. 여보 오늘 뜨거운 방. 이게 식상 생재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관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관은 많은 의미를 합니다. 자, 남자에게 관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얘는 또 뭐 조직성 이런 거잖아요. 사회성.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 아내에게 내가 잘 해주면서 책임감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유 좋지 그럼. 그리고 식상생재라는 것도 어떤 돈을 버는 그러한 기운이기도 하니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를 먼저 좀 봐라. 이게 길하다. 그럼 흉한 건 뭐냐? 당연히 무식상. 네, 무식상 안 좋겠죠, 여러분. 네, 무식상 뭐 무뚝뚝하잖아요. 오빠 밥 먹어 하면 갈게. 이게 무식상 아니야, 무식상. 식상 있는 사람 어때요? 밥 먹어 오빠. 뭐야, 네가 한 거야? 사온 거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하죠. 무식상은 조금 별로다. 네, 그리고 무식상. 네, 당연히 무관 남자, 무관. 왜냐면 이거는 책임감의 영역에서요. 그리고 재다. 요거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재는 여자를 의미하죠. 여자가 많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는요, 여러분, 급해요. 요게 또, 욕심으로 또 발전해서 사업했다, 망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런 놈이야, 이 사람이 그런 여자야가 아니라 우리가 궁합의 차원에서 봤을 때 남자의 의뢰가 왔을 때는 요 정도 봐야 되고 여자의 의뢰가 왔을 때 남자를 요렇게는 봐야 된다. 요게 유불리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이제 지우고 속궁합으로 가보죠. 자, 네 번째. 속궁합. 속궁합은 속궁합은 별로죠, 여러분. 속궁합 뭐 봅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속궁합이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알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와의 관계는 우리 둘은 알잖아요. 이게 잘 맞는 건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맞춰가는 거예요. 그쵸?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막. 뭐 확대 수술이니 막 그런 거. 자, 속궁합은요.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단에서 제가 꼭 말씀드릴 거 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속궁합은. 궁합을 봤는데 속궁합이 좋아. 이 사람이랑 했다, 저 사람이랑 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명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니까요. 좀 재미로 보세요. 예, 아셨죠? 야, 사주세요 채널 봤는데 속궁합이 그렇더래. 너랑 나는 안 좋나 봐. 우리 이별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별할 거면 뭐 그냥 이별하세요. 그 정도 이별이면 뭐 무슨 핑계든 이별하겠네. 그죠? 예. 자, 일단 오행으로 좀 볼 수 있죠. 오행. 오행으로 봤을 때 어떤 기운이 어떤 속궁합에서 좀 강한가? 예. 이건 수기운입니다, 여러분. 수기운이다라는 것은 지지에서는 밤을 의미하죠. 그리고 생명과
잉태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남녀공이 오행 레벨에서는 수기운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어떤 그 의욕, 예. 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막 그런 욕구들이 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또 십성으로 보죠. 십성으로 보면 이건 남녀로 나눌 수 있죠. 남과 여로 나눴을 때 남자는 뭐가 많으면 좀 우와 오늘 밤은 내가 책임진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남자는 관이 있는 남자, 여자는 식상이 있는 여자. 예. 자, 남자 왜 관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재죠. 재의 기운을 내가 가져오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식상은 관을 극하죠. 예. 이거는 양과 음에 대한 차이로서 관성 식상 하는 겁니다. 예. 반대죠, 여러분. 받아들여서 가져오는 생조의 기운은 수렴에 가까운데 남자가 재를 받아들이는 게 강한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극하죠. 음인데 극해요. 그러니까 강하다. 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강한 거. 뭐가? 욕구가. 두 번째, 즐기는 거. 즐길 줄 아는 거. 우리의 사랑을 좀 즐기고 싶어요. 네, 그런 거죠. 오행 레벨에서 보면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가 있으면 되겠죠. 뭐 있어요? 뭐 화, 수 이런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는 어떤 베이스는 있다. 예, 그리고 십성으로 보면 여러분 잠깐만 즐긴다고 하니까 또 무슨 뭐 막 또 방탕하다 막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예, 부부가 관계를 잘 즐길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는 과정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속궁합이 좋아요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요. 오늘도 싫어요. 이게 이러면요, 여러분 속궁합 좋겠습니까? 안 좋죠. 예, 여러분. 제가 알기로 리스다라고 하면은 이혼 사유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죠? 자, 십성으로 봤을 때 잘 즐기는 남자는 어떤 남자가 잘 즐기겠어요? 식상. 네. 침대에서도 그렇게 내 여자를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식상해. 여보 뽀뽀, 여보 여기도 뽀뽀, 뽀뽀 이거죠 지금. 예. 즐기는 거 아닙니까? 내 여자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예. 뭐 좀 속된 말로는 뭐 저기 외국 보낸다 그랬잖아요. 외국. 내가 여보 홍콩으로 오늘 모실게요. 예. 1등석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자는 인성. 네. 인성은 뭐예요? 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기운을 빼가죠. 네. 쭉 빼가는 거예요, 그냥. 네. 즐기는 거죠, 이것 또한. 네. 왜 얘는 발산하잖아요. 양것이라 남자는. 네. 이 발산한 거를 인성으로서 다 받아내는 거죠. 같이 잘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은 또 식상도 가능해요, 이건. 네. 식상 뭐예요? 남편 너 오늘 침대에서 나한테 죽었어! 뭐 이렇게. 그렇죠? 네. 행복하네요 벌써 이런 얘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표정으로. 네. 네. 해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어떤 그냥 명리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걸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아셨죠? 왜?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왜 근래에도 이런 남자가 있어요. 이게 남자가 수균이 굉장히 많고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남자, 관성 인성이 좀 발달하신 분인데 그냥 막 강해요 욕구가. 예, 시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속궁합을 여러분 그 임상에서 보니까 그렇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떤 단편적인 한 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증명할 방법이 굉장히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사주 분석을 통한 장단, 각자의 입장,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그리고 속궁합까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뭐 나눠봤어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또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다라면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녀의 관계는 사주를 본다 혹은 뭐 속궁합을 봐요, 뭐 여기 1번부터 4번을 봐요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남녀가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부부가 두 손을 꽉 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진이나 그런 영상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와, 되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면에 20대 이 팔팔한 청춘들이 막 좋아서 막 그냥 여기 막 손잡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잖아요. 왜 남자가 쉬었다 갈래, 쉬었다 갈래. 머리 남자 머리 쓰니 그거밖에 없죠. 쉬었다 갈래, 쉬었다 갈래, 쉬었다 갈래, 쉬었다 갈래, 쉬었다 갈래. 언제 말하지, 언제 말하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풋풋하다 이러죠. 네. 그렇듯 각각의 시대별로서의, 각각의 세대별로서의 사랑이 다를 것이고, 각각의 개인별로서의 사랑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도요. 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사주로 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